저는 개인적으로 우정아 씨의 눈이 참 그 예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넓네요. 네. 정말 넓어요. 네, 저도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진 분 정말 만나 뵈서 반갑고요. 그리고 막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눈을 좀 받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뚝 떨어질 것 같은. 네, 아름다운 눈을 가지신 분을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쁜 것은 다 눈에 담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 네. 그리고 이분의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배우 박그리나 씨를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눈이 화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너무 막 예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별 네. 말씀을 별 말씀. 다 그런데 이쁘시지만 눈이 특히 이쁘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저 눈에 영혼을 강탈당해서 저도 그래요. 이미 제 정신은 저 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아유 별 말씀. 반갑습니다. 네. 저 박그리나 씨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우정아 씨도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그 성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본명이에요? 네, 본명이에요. 박그리나. 네, 한글 이름. 한글 이름이에요. 네. 혹시 뜻이 있나요? 이게 그린 듯이 예쁜 아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유, 제 입으로 제가 말하기 네. 너무 좀 부끄러운데. 괜히 여쭤봤네.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네, 사실은 오. 제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딸을 너무 바라셨는데 네. 너무 이렇게 우람하게 아주 잘생기게 딸이 태어난 거예요. 오. 그래서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아버지가 이름을 예쁘게 지으면 네. 이름 따라간다고. 어휴. 그래서 이틀을 밤을 새셔가지고 네. 네. 그린 듯이 예쁜 아이, 네. 그리나. 네. 에서 쓰기 쉽고 읽기 쉬우라고 그리나로 그리나. 바꾸신 거예요. 이야. 오. 그래서 영어 이름도 그냥 그 초록색을 뜻하는 그린에다가 네. A만 붙여요. 아 그렇구나. 그리나가 네, 되는구나. 그래도 되네요. 네. 어머. 근데 실제로 할아버지의 그 주문처럼 네. 그렇게 우람했던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네. 네, 아름답게. 네. 그리나 한글 정말 이름이라고 다행이죠. 생각 못 했는데요. 네. 참 이쁜 이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한글 이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저만 제가 이제 막내 딸인데 어. 저만 그렇고 저희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그냥 정상적인 네. 이름이고. 평범한. 갑자기 정상적인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리나가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한자도 있고 어, 이제 어. 그런. 그 미국 친구들이 그 영어 이름을 그리나라고 쓸 때 네. 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한글 이름이냐 이게 어. 이제 너의 본명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영어 이름으로도 그린 아가 아가 이제 되니까. 특이하니까 네. 네.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일 제가- 먼저 그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말을 해주면서 이제 너털 웃음을 짓죠. 하하하 이러면서 그린 듯이 예쁜 아이야 이러면서. 근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 이름은 귀에 네, 쏙 맞아요. 들어오는데요. 그냥 기억하기가. 이렇게 아빠가 항상 이제 농담식으로 저한테 너는 네. 범법행위는 할 수 없다. 네. 너의 이름이 항상 기억이 잘 되기 맞아.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안 네. 잊어버려. 그래서 네. 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한참 그렇게 활동하시고 네. 그렇게 참 인기 얻으시다가 미국으로 오시게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냥 사실은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제 일을 하면서 30이 되면 내가 뭔가 다시 도전해봐야지, 다른 일을 해봐야지. 30이 되셨어요? 네. 아 이거 여기서 내가 나이를 말 반칙이다 반칙. 20대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감독이 꿈이거든요. 네. 저의 오, 꿈이고 이제 네.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 30이 되면 내가 도전해 보겠어. 이제 이런 계기로 사실은 미국에 왔어요. 네. 다시 한번 새롭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우리가 시작해봐야지. 네. 아무도 없는데요. 네, 가족도 아무도 없었어요. 연고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왔죠, 전투적으로. 언제요? 2년 반 이제 넘었어요. 2년 반. 네. 네. 그 2년 반 동안 뭐 하시고 계세요? 처음 1년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괜히 왔네. 뭐.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엄마나 아빠는 전화를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 마음이 더 맞아. 아파하실까 봐서 그러면서 정말 막
막 엑스트라나 뭐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제가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정신을 탁 차리고 나니까 내가 맨땅에 헤딩하러 왔는데 제로부터 시작해야지 해서 제가 모든 오디션을 다 했어요. 어. 정말 다 물불 가리지 않고 네. 발로 뛰면서. 어.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래도 작품이 들어오고 어. 네,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홀리우드에서 활동한다는 말씀이시죠? 뭐 사실 그렇죠. 지금 유니온 와. 멤버시죠. 이제 가입하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그 유니온에서 펼쳐지는 여러 오디션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렇게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고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장벽인데 그럼 네. 미리 준비하고 계셨었어요? 사실은 네, 한국에서부터 영어를 꾸준히 했었고 어.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일본어도 했었고 이제 영어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제 많이 그 모든 분의 공부했었던 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상당히 똑똑하시구나. 아니요, 그냥 네. 사실은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제가 공부 뭐 했니? 그러면 그냥 영어 공부했어요. 이렇게 그 정도만. 가장 필요한 걸 하신 거네요. 그러네요. 네. 가장 네. 중요한 거 하셨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에 이제 데뷔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좀 편하게 일하는 환경이었다면 네. 여기 와서는 아무리 맨땅에 헤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언어 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 작업 환경도 네. 정말 엑스트라부터 오디션부터 보는 그리고- 이런 환경이 그리고 이게 어떤 관계나 연줄도 없고 여기는 정말. 네. 거기다 네. 나이는 또 한 10살 정도 더 많아졌고 네. 어떠셨어요? 그 이제 엑스트라로 그 어떤 큰 TV 쇼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전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막 의상 피팅도 하고 네. 막 정말 신인처럼 내가 정말 막 20살 19살 때 했던 그 마음으로 네. 그래서 딱 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저랑 같은 엑스트라 분들이 정말 한 1,000명이 넘게 계시는 우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어. 뭐 벽지라고 네. 표현을 네. 하는데 네. 이제 병풍이라고 네, 그러죠. 병풍.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다 보면서 배우분들 정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이렇게 막 지나가고 이제 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다진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저렇게 되리라. 한국에서는 그 저 지나가는 그 주인공 자리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지 네 항상 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네.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딴 사람이 가 있는 네, 거고 그 한국에서 다른 분들이 수고하셨던 그 역할을 하면서 네. 박탈감, 상실감, 후회, 내 지금 네.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들었죠. 너무나도 어. 들었어요.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이제 같이 백그라운드 하는 친구들 보니까 네. 이 친구들도 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아. 17살, 어, 19살 어. 막 이제 경험이 네. 많아야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열 몇 살이나 더 많고 제가 사실 나 한국에서 일했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창피해서 말 못해. 창피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제 몇 번 그러고 나서 마음을 다졌던 것 같아요. 좋아. 음. 나쁘지 않아. 괜찮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정말 뭐 옛날에는 뭐 도끼로 악으로 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조금 뭐랄까 이제서야 10년이 넘은 이 경험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갖고 있던 걸 손에서 내려놓는 거 그거 말은 참 쉽게 하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로 우리가 지금 느껴왔거든요. 네. 근데 그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네. 뭐 광고도 들어올 테고 네네. 뭐 배역도 들어올 테고 그럼 그렇게 그냥 흘러갔었으면 오히려 지금도 편할 수 있었을 텐데 네. 하루에도 수십 번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처음에 1년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 네. 잡을 하러 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사람도 네. 스텝도 없고. 있었는데. 스텝도 있고 데리러도 오고 뭐 다 해주고 그렇지. 알아서 해주시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음. 없고 근데 진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수를 막 하면서 제 혼자 거울을 보고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거를 정말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아우, 1년씩이나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마다 울면서 했을 거예요. 네. 그러게요. 거의 진짜 눈물이 살짝 네. 이렇게 딱 그 울면서 했을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막. 음. 그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촬영 현장에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만났어요. 그분 전문적으로 백그라운드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연극을 했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연극을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작품을 했었어요. 말씀드렸더니 연극 무대에서 뭐 안톤 체홉도 하셨고 네. 러시아에서 공연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와 자기는 그 작품이 너무너무 좋다. 이제 나이가 이제 60 뭐 70 넘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할머니 네. 분이신데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연기를 굉장히 오래 하신 정말 분도. 예, 선배신 거예요. 네. 메인 캐릭터도 하셨고 어. 네. 근데도 자기가 나이에 들어서 뜨개질 하시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에 오셔가지고 내가 백그라운드든 뭐든 나는 배우야. 나는 배우로서 이 자리에 왔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근데 그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제가 뭔가 딱 맞은 듯이 탁 깼어요. 그래 내가 알려지려고 배우 생활을 했나? 내가 연기가 좋아서 내가 아티스트니까 내가 예술가니까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고. 그러면 조금 잔인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네. 세수를 하면서 너 괜찮아. 너 아직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하면서 매일 아침을 1년을 보냈는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은 제가 가끔은 백그라운드나 엑스트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같이 야 우리 같이 갈래? 이제는 즐기시는구나. 이제서야 즐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작품이 들어오고 네. 좀 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회들이 오고 오디션을 가게 되고 유니온도 이제 곧 가입하게 되고 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문이 열렸군요. 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전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셔서 뭐 괜찮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아직도 떨리고 너무 행복해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표정이 그래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저분 독한 분이야. 아니 표정이 굉장히 밝잖아요. 어. 표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옛날 얘기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저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이제 우리 프로필이라든가 그밖에 인터뷰 기사를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참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씀을 네. 들었어요. 저희 아빠가 정말 이제 저의 인성을 만들어주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항상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아름다워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다네.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수학을 못하거나 과학을 못해도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거나 어떤 책이든 가리지 않고 많이 읽거나 아니면 언어를 배운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이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철학이나 심리학 그런 인문학 쪽의 책들을 갖다가 참 많이 권하셨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책들이라든가 어떤 지식이 사람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생각은 참 많아지고 판단 능력은 많아지는데 그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자극제가 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는 희한하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어느 순간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배우로서 오는 것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는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걸 해서 뭐 하나 이렇게 될 텐데 약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는 아름답고 일단 아름다운 거는 지금 이미 갖춰지신 거고 두 번째 지혜로워야 되고 네. 이미 지혜로워지셨고 이제 세 번째 세상만 다 가지면 되시는 거고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한때 세상을 다 가지셨던 분이니까 아니요. 이제 다른 곳에서 원하시는 세상을 얻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배우자 되시는 분은 어떻게 혹시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남편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어디서 만났어요? 잘생겼겠다. 인물 좋겠다. 미국에서 만났어요? 아니요, 저희 한국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만났어요? 네. 좀 특이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한국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다 글로벌한 친구들이고 뭐 한국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여러 나라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또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제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너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난 너무 떨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서 만났는데 그 둘은 좀 헤어지고 저희는 결혼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거의 본의 아니게 중신을 쓴 거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들러리도 이제 하고 와, 근데 그 스페인 분은 한국에 왜 오셨어요? 사진 작가시죠? 네, 사진 작가였는데 동양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빠져 있었대요 자기가. 근데 그 당시 자기가 한국에 왔을 때는 네.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한국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네, 중국을 네. 많이 갔었는데 네. 저는 한국에 가겠어요 하고 15살 때부터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태국에도 1년 있다가 이러다가 한국에 드디어 와서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한국 문화와 사람들한테. 그리고 5년을 그냥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럼 한국말도 할 줄 아세요?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거의 어머. 뭐 100%다 알아듣고. 가장 완벽한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외모는 스페인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과 말은 한국 사람이야. 가장 완벽한 조건 아니야?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네. 정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뭔가 또 스페인 문화랑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반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조금 있다고 비슷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먹는 거. 아시아 푸드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1년 365일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희 남편이 가끔 이제 스페인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 음식만 해주니까 그래서 오늘은 김밥 말고 파스타 먹자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을 모시고 어떻게 미국에 오셨나요? 사실은 제가 그 당시 남편을 만날 때는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친구였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나는 미국에 갈 갈 예정이다. 거다. 그래서 좋은 친구로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다 며칠 있다 저한테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따라가면 어떻겠냐 해서 너가 오는 건 뭐 괜찮다. 그런데 뭐 비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미국 여권을 탁 꺼내는 거예요. 독수리 여권을 그거를 신권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미국 분이시고 이중국적이시구나. 이중국적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말 안 하고 왜냐면 스페인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국 사람으로 스페인에서 나고 자라서 아빠는 스페인 사람, 엄마는 미국 미국 시민권자고. 네, 그래서 자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었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저한테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어머.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갑자기 존댓말이 되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따라온 거예요, 저를. 이야. 모든 걸 다 버리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냥 왔다가 뭐 며칠 있다 가겠지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딱 왔는데 눈빛부터가 딱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온 느낌인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조금 반했죠, 그때. 이제. 너한테 올인하겠어. 이런 네, 사인이 그래서 딱 내가- 왔군요. 네, 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니? 그랬더니 나는 이미 사랑에 빠졌고 난 여기 왔어. 너 때문에 딱 그 한 스페인 남자 너무해요. 아니 그런데 배워야 되겠다 앞으로 그거는. 그런데 아무리 그 정열을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인 것을 손에서 놓기 전에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언약을 좀 받아야 그래야 뭐 내가 하겠다 말겠다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따라오면서 본인은 마음 까고 다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는 내가 확신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안 줬는데. 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나는 이미 너를 사랑에 빠졌고 사랑하고 그거 자기가 알았대요. 그래서 네가 나를 좋아하든 아니든 나는 그냥 갈 거야. 너를 따라가겠어. 이제 그 얘기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랑에 안 빠져요? 그래서 맞아요. 이건 만약에 노 했으면 스토커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 남편분께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여건 때문에 이 여자를 놓치면 후회가 남는 걸 텐데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멋지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저도 네. 그냥 그렇지 나도 사랑하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나도 모르게. 사랑하지. 없던 사람이 막 그냥 무럭무럭 그냥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꾸 물어보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배우 박그리나 씨랑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저기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냥 지금 한 장 저희가- 사진 한 장 찍고 궁금하신 분들 사진 날려드려요. 배우랑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두고 모시고 네, 앞에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얼굴과 표정과 이게 굉장히 풍부하셔서 마치 지금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표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연극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이제 박수만 치면 돼 우리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식적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은 표정과 제스처를 몸에 갖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가끔 이제 제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슬픈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되게 감정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바깥 분하고 그다음에 박그리나 씨하고 두 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필요하면 설령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놀 줄 안다. 네. 그리고 논 거를 쳐다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뭐 네. 이런 가치관들은 참 맞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는 지금도 변함없으신 거죠. 네, 제가 막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참 막 한국에서 꿈을 향해서 막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처럼 달렸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욕심도 많았고 미래가 뭔지 뭐 행복을 이렇게 저금 통장처럼 이렇게 저금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미친 듯이 달리면 언젠간 행복할 거야. 근데 그 행복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대체, 축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네,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근데 제 남편을 만나고 가장 크게 바뀐 게 지금 현재 너는 행복하니? 오늘 행복했어? 그걸 항상 물어봐요. 오늘도 아침에도 그러고 네. 행복해? 그리고 항상 허그하고 그리고 나는 너와 지금 현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우, 네, 그러니까 그 현재의 행복한 것을 자꾸 이렇게 깨워주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굉장히- 까르페디엠이네. 네. 까르페디엠. 달달하시네요. 지금을 즐기라. 근데 이제 가끔은 네. 너무 이제 그래 오늘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볍지 않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항상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오늘은 내일도 행복하기 네,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옆에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좀 더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자. 이제 그러는데 남편이 딱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가지 않으면 이곳은 다시는 못 갈 거야.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 손을 잡고 바로 아이슬란드로 저희가 날아갔거든요. 오, 그래서- 야. 그리고 아니-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태우기 엄청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내로서 네. 참 따라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저도 항상 여행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 같고 남편은 그냥 태어나기를 너무나도 그렇게 태어났 사람이에요. 자유스러운 자유로운 영혼으로. 영혼에 어디든 가고 음. 그 항상 이제 뭐 나 혼자 갔다 올게라기보다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그걸 보고 오자. 지금이야. 그런 게 항상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현실적인 특히 네. 뭐 현실적인 것 중에서도 경제적인 네. 그런 것들이 받침이 돼준다 그러면은 좀 여유로움으로 누릴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돌아왔더니 마이너스야. 네. 당장 이거 막아야 되는 게 천지야. 네. 이럴 때는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든. 우린 늘 그것 때문에 주저하잖아요. 저희는 그 여행으로 인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어. 그래서 현실과 이제 매칭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해요? 제가 이제 여행을 저희가 1년에 한번 8번씩 막 그렇게 갔었어요. 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는 건 그렇죠. 당연한 네. 얘기죠. 아무리 그래서 가서 제가-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네. 예. 그래서 제가 3개월을 참자.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갔다 오고 또 3개월 이렇게 참는 법 눌러주는 거예요, 남편을. 그 지금은 옛날에 여행병이 도져가지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막 테라스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여행 가고 싶어 막 저한테 그러고 근데 지금은 알아요. 내가 열심히 지금 하면 여행을 다음 달에 갈 수 있어 이걸 알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일을 하러 갈 때는 제가 같이 안 가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그 예전에는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세컨드 어시스턴트를 항상 도와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본인 혼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래서 조금 점점 같이 스스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박가 선생님도 네. 기다리는 법을 즐기는 거라. 네. 네. 이제 며칠 지나면 네. 그곳에 갈 수 있어라는 있어. 어떤 그런 네. 즐거움.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돈을 모으는 법도 배워가는 거. 두 분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같은 방향에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시는 거 참 예뻐요. 보기 좋고 부럽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러는데. 근데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근데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예전에 본인께서 추구하셨던 연기와 네. 지금의 연기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도 역시 있나요? 굉장히 달라요. 정말 180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나는 배우야 뭐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탑 정상에 한 번은 올라가서 치고 내려와야지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러니까 했다 그때는 그러면 연기가 메인이 아니고 네. 사실은 사실은 어떤 명예라든가 명예나- 성공이었고 그렇죠. 연기는 그 네. 과정이었지. 네. 그 연기 욕심보다는 그런 게 더 많았다고 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그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너무나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즐기는. 네. 막 스태프분들이랑 더 많은 얘기도 하고 막 네. 스태프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막 촬영할 때 배우니까 중간중간 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계속 카메라 들고 맞아. 조명 들고 막 음. 계속 챙겨야 되고 네. 여기 이분들처럼. 네, 이분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네, 항상 네. 지켜봐야 네. 되는데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더 소중해지고 그런 넓게 보시는구나. 네 이제.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옛날에는 안 보였던 안 보였던 것들이 거예요. 이제는 네. 들어오시는 점점 거죠. 보여지고 좀 더 이렇게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만난 모든 이들과 모든 분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저기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했던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왜 사니? 뭐 행복해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산다.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사니? 뭐 그걸 뭐 맞아요. 참기 위해서 산다. 그럼 도대체 왜 참는 거니? 라는 그런 선문답에 저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오신 분이 바로 앞에 앉아 계시네. 네. 아 그런가? 어. 그냥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아.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못했을까? 근데 눈을 딱 다시 떠보고 나니까 제 위치가 너무 행복한 위치인데 왜 나는 일을 하고 있고 건강하고 내 남편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기도 하고 있고 그것이 작은 프로젝트든 큰 프로젝트든 그게 지금 나한테 이 인생에서 의미가 없는 굉장히 거지.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시간 지금 지나니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주인공을 했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때였을 때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과 관련이 없이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를 항상 현장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밤 뭐 12시, 1시 넘어갈 때까지 촬영하면서 안 힘들어. 그리고 이제 그게 안 힘들어요. 아 진짜 안 힘들어요. 옛날엔 빨리 집에 가서 누웠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안 힘든 거지. 네, 그냥 쓰러져서 잠만 자고 싶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제가 수다를 떠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카카오톡 뭐 이렇게 말하면서. 네. 네. 그러면 그 연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변했는데요. 앞으로 연기자로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욕심이 뭐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미국에 있잖아요. 네. 미국으로서 또 아시아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배우로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아 배우로서 여배우로서 처음으로 뭐 영웅 캐릭터를 맡는다든지 뭐 액션 영화를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제 다음 세대나 제 다 뭐 친구분들이 더 큰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통로가 되겠죠 그때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어떤 루트를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 배우들이나 한국 배우분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앞장서서 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 뒤에 오는 친구들은 우리 지금까지 겪으셨던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조금 쉬운 그러니까. 루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좀 뭐랄까 좀 롤 모델은 아니고 이제 뭐랄까 길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럼요.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저 사실 연기자분들 만나거나 이제 그 배우 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잘 포장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참 세련되다. 네네. 그런데 그분의 소리가 과연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오랜 그쵸. 세월 잘 단련돼 있는 훈련되어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연기자들은 이미지를 판다는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고 맞아요. 이미지를 파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가급적 이렇게 대중적인 만남에서 혹은 또 언론을 통해서 노출하지 않는 게 연기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그리나 씨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느낌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께서 한 가지 그 간과하고 계시는 건 있어요. 물론 그게 본인들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마음으로 안 보고 눈으로만 봐요. 우리 역시. 맞아요. 네,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저는 이제 연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눈을 보면서 이제 연기를 하니까 습관처럼 눈을 보면서 그 상대 배우가 주는 느낌을 제가 이제 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데 정말로 그 상대 배우분이 진심이 아니거나 그 느낌을 그냥 정말 대사처럼 따다다다 치시면 네. 저는 연기가 안 돼요. 제 맞아요. 리액션이 나오. 맞아요. 마찬가지로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몸은 여기 있지만 제 영혼은 이렇게 멀찌가 맞아. 뒤에 가 있어서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그 거는 상투적인, 의례적인, 예, 예, 예. 습관적인 뭐 네. 상대방이 100% 느끼시거든요. 맞아요. 느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처음으로 자세가 그 상대방에게 제가 바짝 다가가게 되는 네. 네. 들어가시겠어요. 보니까 지금. 그런 흡입력과 선명함은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원하시는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눈앞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셨을 때 오늘 만난 저희 두 사람 잊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라디오 네. 방송. 그때 저희가 네. 또 사인 받으러 가야 되니까. 제가 사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끔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소식 자주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박그리나 씨하고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